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를 먹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미 나훈아 지금 가수 나훈아 선생이 은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 정말 은퇴하겠느냐. 아니 뭐 정치인들도 뭐 맨날 은퇴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또 노래를 부르는데, 나훈아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제가 해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연예계 이 평가를 보면은요, 음악 전문가들, 음악 평론가들도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의 반응이 지금 또 솟구쳐 나오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효도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티켓팅이 난리가 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훈아 그 가수 나훈아의 일생을 보면은요, 정말 노래를 안 부르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훌륭한 그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 글쎄요,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인기, 이런 뭐 좋은 노래 부르면 너 나올 것이 다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떠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반응들을 집대성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재명 갖고는 안 되겠다. 다 그래서 플랜 B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말이죠, 이 수도권 여기에서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 어느 정도나 지금 더 뒤집어지고 있는지, 서울에서도 물론이고요. 서울에서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했던, 우세했던 지역에서도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플랜 B를 하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항상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랜 B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 오늘 뭐 이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개소식에 참석을 할 정도로 굉장한 뭐죠, 이런 거를 좀 붐업을 지금 노리고 있다. 왜냐면요, 구로을에서 당선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님이. 예. 그래서 태영 의원의 개소식 동향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관계, 정진상이가 대포폰을 쓰고 있다가 이제 걸려드는 이 내용, 그리고 이화영 재판도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내용, 요 내용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재판의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는요,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 대상인데 수원 법원장이 유임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지연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이재명이 빨리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신진호 부장판사의 그 재판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 의도 분명히 내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 재판 변호인에 대해서도, 이화영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유죄가 뭐 분명하죠. 형량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유죄가 딱 끝나면은 1심 판결이 끝나면은 바로 이재명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이거 구속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그 나훈아 가수 나훈아 선생의 오늘 그 은퇴 선언문, 요게 뭐 지금 언론에요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전문이 어느 언론이든지 다 지금 거의 다 전문을 전부 다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전문 내용도 저도 한번 자료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고마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요,
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습니다. 긴 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주셨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 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 2월 27일 나훈아 올림.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마지막 이제 일종의 이제 고별 인사물을 일단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훈아의 은퇴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지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아니올시다. 이 나훈아는 노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예로 신중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음악계의 이 반응,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팬들의 평가, 요 두 부분을 여러분께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요, 우선 이 나이가 47년생이 맞느냐, 50년생이 맞느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글쎄요, 47년생이 맞겠죠. 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야말로 나훈아는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는데요. 3번의 결혼과 이혼, 스토커의 테러, 그리고 폭행 시비의 이런 구설이 나훈아를 따라왔고, 특히 2008년에는요, 전무후무한 기자회견으로 화제를 모았어요. 그 당시 일본 야쿠자와 여배우와의 루머에 휩쓸리면서 바지 지퍼를 내린 듯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또 놀라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요, 그동안 뜬 소문을 참고 인내하던 연예인들이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0년도에는요,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신비주의를 깨고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마어마하게 KBS, 그 콘서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KBS에서 또 대한민국의 나훈아, 이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시청률 229% 대박을 터뜨린 바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공개한 신곡 테스형, 이것도 신드롬을 불러오면서 가황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이 58년간의 대기록을 남기고 떠나고 만약에 진짜로 떠난다면 이제 떠나는 거가 아니냐. 그래서 이 4월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인천에 있는 송도 컨벤션을 시작으로 해서 5월 10일에는 청주 서구문화체육관, 5월 18일에는 울산 동천체육관, 6월 1일에는 창원체육관, 그리고 6월 15일에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 그리고 6월 20일에는 원주 종합체육관, 7월 6일에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4 고마웠습니다. 레스트 콘서트 이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반기 공연 일정은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팬들이 제일 많은 충격을 지금 입은 것으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고요. 피켓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팬들의 이제 충격적인 반응을 보면은요, 울컥한다. 더 이상 나훈아의 무대를 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 마지막이라니 너무나 아쉽다. 말도 안 된다. 마지막까지 슈퍼스타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훈아가 이제 이 마지막 콘서트라고 밝히면서 이 효도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언론은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치열한 피켓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팅에서 실패할 경우에는요, 티켓팅. 예.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나훈아 팬인 자식들은요, 부모님 이번에 꼭 보내드린다. 또 티켓팅 망하면 큰일이다. 부모님을 위해 꼭 이렇게 해서요, 나훈아 콘서트 티켓팅 전에 비장하게 각오하는 반응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야, 참 이거 대단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음악 전문가들, 평론가들. 그래서 최규성 음악평론가에 따르면은요, 나훈아의 첫 녹음은 68년도 내 사랑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훈아가요, 2022년에 데뷔 5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졌고, 또 이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신고에 오류가 많긴 하지만은, 나훈아는 50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근데 실제 이제 호적상으로나 이런 거는요, 47년생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실제
어쨌든 간에요. 실제 47년생이든 50년생이든 간에 아직은 8, 70대인 만큼 몸에 돌연한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여전히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80살이 넘어도 무대에 오르는 뮤지션들의 예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 맥카트니는 82살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공연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외국에서도요, 건강만 하면 무대에 서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성서 대중음악 평론가는요, 나훈아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사람이다. 자신에게 엄격해서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함부로. 자, 그래서 이번 콘서트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마음이거나 자신의 모든 걸 집대성에 보여주겠다는 각오의 마음일 것이다. 그리고요, 진정한 소리꾼이 나훈아는 노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이기도 하고 모든 걸 비운 뒤에 새로운 걸로 채워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연이 끝난 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신곡을 쓰는 것이 그 예가 아니냐. 그래서 설사 노래를 부르지는 않아도 곡을 계속 더 많이 쓸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기대하고 싶다. 예,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 록의 대부인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였던 신중현 씨, 86세인데요. 신중현 씨의 길을 나훈아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 공연을 끝으로 해서 은퇴를 신중현 씨도 이제 선언했는데 팬들의 요청으로 굵직한 무대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가 예전처럼요, 정기적으로 이 전국 투어를 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벤트성 또는 신곡 발표 관련 무대로 팬들과 만남은 계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참 뭐 어마어마한 정말 한 시대를 그냥 주물럭주물럭한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나훈아 은퇴와 관련된 반응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이 태영호 의원의 개소식이 9월 여기에서 열렸어요. 자, 9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윤재호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격려 축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재호 의원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구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로울 지역하고 인연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인이요, 국회의원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태용호가 처음이다. 예. 자, 그래서 나머지 후보자들은 전부 영상으로 대체했는데 직접 왔다. 예, 그러면서요, 윤재호 의원 얘기는요, 이번에 총선 공천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공천을 잘한 사람이 바로 태용호 의원인데, 강남에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구로에 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켜 세우고요. 지금 외통의 같이 하고 있는데 태용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외통의 간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축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용 의원도요, 저 강남에다가 이렇게 구로울 이렇게 온 거, 이 구로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산업화의 한 현장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탈북자로서 혜택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에서 공천 받은 게 이제 최고의 혜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험지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당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 왜? 바로 산업화의 주역, 한강의 기적인 바로 이제 구로공단이 있는 게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래서 구로에서 새로운 정치적 꿈을 피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철도 지하화를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철도 지하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일종의 이제 정책상, 공약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열심히 잘 챙겨 나가겠다라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요,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 의원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플랜 B가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역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전부 쫄딱 망한다. 그래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요, 지금 이제 이 당내에서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쪽,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부 쪽,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요, 이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 부진, 그리고 하락 이 현상이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 못지않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경기도 서남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이 모두 경기 북부에서는 전멸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당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도가 급락하고 위기에 처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요, 이재명이가 대표를 사퇴해서 이성으로 후퇴하고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러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당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의 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거를 전부 다 끌어안아서 재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뒤로 물러서고 비대위에 들어오는 거,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이낙연 신당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은 언제가 되느냐? 수도권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후보들 관심이 공천에서 이제 본선 승리로 올라가는 3월 둘째 주 정도, 즉 선대위가 출범할 시점에는 이재명이가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 공천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진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면 경기도 북동부에서는요,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이번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높았는데 최근에는요, 국민의힘에 완전히 추월을 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요, 구리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 편입구하고 인해서 여론이 완전히 국민의힘한테 역전당했고, 또 옆에 있는 남양주의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열세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요, 지금 이제 남양주 쪽에는 선구가 3개나 있는데 조홍천 의원의 남양주 갑, 그 다음에 남양주는 김한정 의원이 하우스 10%를 통보받아가지고 김병주 비례의원과 경선을 하는데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이것도 당 지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경기 북동부에서 두 선거구, 포천 가평하고요, 동두천 연천, 여기에서도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강세적으로 꼽히는 이런 양주 지역까지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특히 양주의 경우에는요, 진명 좌장인 정성호가 딱 버티고 있는데, 정성호도요, 총선 전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선 후퇴,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오늘 의총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연쇄 탈당, 여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흔들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원의 경우에요, 이제 경기 남부잖아요. 5개 선거가 있는데 2곳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때는 5개를 전부 먹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서울도 두 정당의 지지율 차가 10%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과 접해 있는 동작,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중구, 성동, 그 다음에 광진, 이런 강북의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도봉, 노원, 이런 민주당 초강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북송금은 수원 지법에서 하죠.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본래 신진우 부장판사는 2년 재임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유임이 됐어요. 왜? 이거 이재명 재판 때문에, 이화영 재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화영 재판 관련해서 이화영 측에서 법관 기피를 아주 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 과정을 가지고 지루하게 끌었어요. 재판 지연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쓴 이 재판이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원지법도 이거 재판 지연에 더 이상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요. 그런데 좌우 배석 판사 둘이 인사 이동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이 변호인하고 이화영이가 맞붙었어요. 둘이서. 이화영이는 말하자면 녹취,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를 전부 재상하자. 이거 뭐 또 하세월 가잖아요. 자, 이러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자라고 했고요. 변호인은 이거 그냥 간이 절차로 넘어가자. 요렇게 해서 둘이서 충돌했습니다. 예. 둘이서 충돌하는 바람에 오늘 10분 만에 파행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재판부가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다. 저번 기일로부터 4주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판 갱신 절차 때문에 재판이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9일 공판 준비 기일까지 갱신 절차 진행 방식을 결정하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본래는요, 오늘 공판 갱신 절차 이후에 검찰 측의 서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것도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김현철 변호사는요, 취재진한테 이화영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전부 다 다시 들으면 재판부에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화영이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50여 차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전부 다 재생해야 된다. 그러면요, 최소 10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요, 2022년도 10월에 시작돼서 지금 16개월째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자, 심각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진상 재판도 열렸어요. 여기 이재명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공범이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천에 경기도 팀하고 정진상 팀이 움직인다. 이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검찰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주의를 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대포폰을 가지고 당 관계자하고 연락한다. 이런 이제 이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판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요. 예. 당연히 부인하죠. 당연히. 자, 그래서 검찰에 오늘 밝힌 입장문을 보면요. 자, 정진상이가 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대포폰으로 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정 씨는 사건 관계자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됐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달라. 재판장이. 예. 그리고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정 씨가 속한 이재명의 비선팀이 움직인다. 정 씨가 대포폰을 활용해서 연락한다는 설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게 지난주에 나왔어요. 검찰이 이걸 법정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자, 법원은요, 작년 4월 달에 보석하면서 뭐라고 내느냐. 대장동 사건 관련자의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통화, 문자, SNS로 연락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부과했어요. 이에 대해서 정씨 변호인은요, 이거 허위기사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진상이가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될지는 이거는 다른 문제다. 사건 관계자들과 입 맞춘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은 외벽할 예정이면 자정 이전에 보호관찰소에 보고해달라.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재판 중에 발언 기회를 얻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와의 유착은 전혀 말이 안 된다. 개발 과정에서 사탕한 게 얻어먹은 일이 없다. 그리고 검찰을 저를 잡기 위해서 정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거 법관이 듣고 참 비웃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재명이 이거 제대로 딱 걸려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 결국은 지금까지 하면은 재판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인사들 전부 시력이 떨어졌잖아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따라서 이재명이도 유죄, 법정 구속한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